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류분 반환과 관련해서 그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이제 여러 명인 경우, 이제 복수의 상속인에 대한 그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증과 증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증여는 생전에 이제 망인께서 증여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유증은 이제 유언으로 사망 개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는 그 증여, 유증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는 민법 제1116조에서 그 반환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유류분 반환을 할 때 유류분 청구권자는 먼저 그 유증재산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고, 그 유증재산에 대해서 전부 반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이제 증여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강학적으로는 그 수증자의 신뢰 보호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저도 사실은 이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먼저 증여받은 사람을 그 유증받은 사람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민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는 유증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증과 증여의 순서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 그 다음에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느냐? 이거는 111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이제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반환하여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 수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당연히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반환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이제 규정한 것이고요. 이때 좀 유의하실 점은, 그 각자가 받은 그 가액 비율을 따질 때 그 수유자나 수증자가 공동 상속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자기가 받은 그 금액 그대로 비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증여 금액이나 유증 금액 중에서 나의 유류분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도 유류분이 있다면 나한테도 유류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금액이 1억인데 계산된 유류분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을 1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억에서 나의 유류분이 3천만 원을 뺀 7천만 원, 즉 나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동상속인이 이제 수유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나의 유류분에 초과된 그 비율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3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 그 비율대로 그대로 이제 반환 비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유증과 증여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유증받은 자한테 이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소송 실무례에서는 유증받은 자가 아닌 증여받은 자한테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증 사실을 몰라서 그렇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유증과 증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자한테 소송을 건 경우에는 그 피고는, 그 수증자는 그 수유자에 대해서 딴 사람이 유증을 받았으니까 그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 원고가 그 수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증재산에서 이제 일부 받더라도 다시 부족분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부족분이 얼마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해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수유자는 자신의 이제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류분 권리자 중에 이제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상속인이 5명이었는데 1억을 유증받은 수유자가 따로 있었고 1억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증받은 수유자한테 소송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때 이제 유류분 권리자가 3명이었고 그 중에 3명이 다 소송을 건 게 아니라 1명만 소송을 걸었습니다. 1대1 소송이었던 거죠. 이때 이제 계산된 유류분은 4천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었는데, 이때 피고가 이제 항변을 하죠. 내가 1억을 받았지만, 증여로 받았지만 1억을 받은 수유자가 있다. 수유자가. 그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돼야 된다.
라고 이제 항변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류분을 초과한 6천만 원이 있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유증을 받은 사람도 자기의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중에서 4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반환할 수 있다는 거죠, 수유자가. 그래서 그런 수유자가 있는데 나한테 증여받은 사람한테 청구한다는 항변을 했고 사실상 이제 유효한 항변이었죠.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내가 혼자 유류분을 청구를 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유류분까지 합하면 수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다. 즉 6천만 원을 3명이 이제 나눠서 청구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씩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류분인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내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피고로 지정한 그 증여받은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울산지방법원 2022 가단 104579 판결에서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뭐 판결 이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이제 피고가 주장했던 사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제 잠정적 권리라는 거죠. 일단 확정적 권리가 아니라 내가 청구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다른 유류분 권리자들이 확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청구한 사람들은 유증받은 상속인한테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의 사례는 좀 특이한 사례였고요. 이제 복수의 유증과 증여가 있으면은 요거 좀 정리를 하자면 복수의 증여나 복수의 유증 사이에서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순위로 각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고요. 증여 유증의 목적물이 수개인 경우에도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받은 재산이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이 재산에서 이제 한 개의 재산으로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산에 계산된 유류분 비율대로 한꺼번에 그 임의 선택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상속인 간 상호간 반환 비율은 이제 유류분 초과 비율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공동상속인인 수유자, 수증자의 경우에는 나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그 금액 그리고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해요. 비율이 정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수의 유증 증여가 있는 경우에 그 유류분 반환의 방법, 특히 이제 유증과 증여 중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그다음 증여를 반환해야 된다. 또 복수의 유증 증여 사이의 반환 비율이나 반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